아까 중딩 애들 난리친 이유를 얘기해줘? 중딩 애들 난리친 이유가 하나예요. 쟤네? 아니, 그건 아니고 쟤네 재시험자가 좀 있거든. 야, 토요일날 나오기 싫다 이거지. 걔는 80이에요. 걔는 무조건 80이야. 야, 중2잖아. 중2는 절대평가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고1이고. 응? 쟤네? 라이더들이 또 쳤어? 태웠어? 미친 인간이들이지? 맞지, 쟤네들이 드디어. 쟤네들 라이터 있었어요? 라이터? 내 자리에 있는 거 가져갔겠지 뭐. 내가 압수한 거. 응. 내가 압수한 거. 근데 클리스쌤 그거 안 잡았대? 그건 못 잡은 거 같은데. 현장은 못 잡은 거야? 네, 못 잡은 거. 어? 뭐라고? 아, 그 클리스쌤한테 대놓고? 왜 그럴까 쟤네들은 도대체, 그치? 클리스쌤이? 걔가 클리스쌤이? 그럼 됐어. 저거 자기 손에다가 그거 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거. 시끄러 임마. 이번 주 숙제 급수. 이번 주 숙제 급수입니다. 급수. 오늘 등비급수까지 나갈 거고 다음 주가 아니죠.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에 등비급수의 활용을 나갈 겁니다. 거기 있는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들 내가 많이 실어놨어요. 되게 아름다운 문제들 많이 실어놨으니까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부터.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서 내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풀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수 들어가죠? 급수는 가볍지? 가볍게 일단 좀 확인하고 갑시다. 급수는 좀 가벼워요, 나름. 자, 첫 번째 급수는 수열 AN의 각 항을 뭐에서 만든 식이야? 그럼 뭐에서 만든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그래? 야, 수열 각 항을 뭐 한 거야? 급수는 이렇게 쓰죠. 그러면 시그마는 애초에 뭐 했단 소리야? 시그마는 애초에 뭐 했단 소리지? 뭐 나열해 마. 더해서지, 더해서.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알고 알아야지. 자, 그래서 애초에 더해서 만든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급수는요, 무한대까지를 계속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엄청나게 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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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있는 거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 A1, A2, A3, A4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은 A에까지 또 더해. 근데 끝나지 않아. 더 봐.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무한대까지 그냥 무한대로 겁나 더한 거 이거를 우리는 급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급수는 결국은 부분합에 대한 극한값이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합 이렇게 잡아놨을 때 그럼 여기서의 그 부분합은 결국 뭐냐면 그 제n항까지의 합.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SN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SN은 시그마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갈 수도 있는 거냐면 제 n항까지니까 n까지 갔을 때 AK 여기까지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잡아줄 수가 있더래.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그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아주는 것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반드시 뭐냐면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동그라미 칠건 부분합이야. 그때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합의 극한값이 결국 존재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부분합의 극한값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sn 이거를 우리는 여기 있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그 an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바꾸면 얘가 현재 리미트 n이 현재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여기 있는 ak죠. 즉 얘네 셋이 완전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일정한 상수 k를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이랑 수렴은 같은 개념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극한과 수렴은 같아 라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고 발산은요 수렴을 안 하는 경우니까 그건 뭐야? 부분합의 극한값이 있는 경우 아니면 없는 경우? 부분합의 극한값이 있을 때 아니면 없을 때 자, 급수는 발산한다. 그러면 부분합의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그게 없을 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급수가 발산하고 싶으면 급수가 수렴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부분합이 발산하는 경우일 때는 반드시 발산합니다. 끝. 여기까지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급수와 수열의 극한 얘네들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는데 그 특정한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급수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그 a, n이 현재 수렴한다 그랬으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j, a, n이 반드시 얼마나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치? 얘가 그래서 0이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극한값을 구했을 때 그 극한값이 애초에 0이 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근데 반대로 가는 건 성립합니까?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가 극한이 0이 된다고 해가지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극한이 0이 된다 해가지고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나 그녀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거. 봐봐. 급수가 수렴을 여기 극한이 0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거. 그럼 얘는 점점 0을 향해 가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하다 보면 결국 점점 0을 향해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진동이잖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극한값이 존재한다 해가지고 얘네들 더했을 때 얘가 일정한 값을 갖냐고. 그거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저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물론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세 번째. 그래서 급수의 성질은요. 어떤 경우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급수의 성질은 그래서 급수값이 존재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급수 값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가나 즉 여기는 A, B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봐봐. 그럼 여기는 시그마로 잡았을 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얘들은 현재 쪼개질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얘 아무리 무한으로 가더라도 어째 극한도 쪼갤 수 있고 시그마도 쪼갤 수 있어. 더하기 빼기는. 그러니까 쟤네들은 쪼개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의 그 an과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그 bn 얘네들을 더하고 뺀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그래서 s랑 t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s랑 t에 대한 결국 더하기 빼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두 번째는 상수 배정. 그럼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능은 한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가능은 한 거야. 그러니까 K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시그마. 그래서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의 그 an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야? 상수 K에다가 우리는 저기 있는 an의 급수값 s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ks랑 같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극한이랑 좀 다르죠. 시그마는요. 왜? 시그마는 더하는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상대를 더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를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뒤에 그래서 우리는 빈출 유형 1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빈출 1번에서부터 우리가 쭉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자, 이렇게 대놓고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질 수도 있는 거냐면 이렇게 부분합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합이 없어서 우리가 부분합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합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분합이 아예 주어져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는 대놓고 부분합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Sn 자체가 이거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이 누구를 찾으라 그랬냐면 an을 찾거라.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그럼 이거 자체를 구할 때 우리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할 거야. 그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볼 거야. 그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보기 위해서는요. 결국 내가 뭐 체크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해야 되지. 그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뭐를 절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어. 뭘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부분합의 무슨 값?
그렇지. 부분합의 극한값을 보면 돼요.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급수의 수렴과 발사는 무조건 부분합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까지 갔을 때 그 an은 사실은 나는 얘네들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때 우리는 여기 있는 제 시그마는 부분합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그 ak가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제 시그마가 sn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게 sn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 마침 봤더니 저 sn이 저기 주어져 있는 거야. 그대로 쓰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sn이 저기 주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저기 있는 sn 자체가 그래서 누구냐면 제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쟤를 그대로 가지고 와 그래서 우리는 2n 더하기 1분의 n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얘의 극한값을 찾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의 극한값을 찾아라. 얘가 몇 분의 몇이 되었으니까요? 얘 계산했더니 얘가 몇 분의 몇이 됐냐? 얘가 2분의 1이 되었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아싸 2분의 1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얘 극한값은 2분의 1입니다. 끝.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자 다음 그래서 우리는 빈출 2번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 있는 빈출 2번은요 오히려 부분 분수가 주어져 있는 형태. 즉 우리는 부분합이 없죠. 그래서 부분합이 없는 경우라서 부분합이 없을 때는 반드시 뭐를 찾으러 가는 게 필요하다고요? 부분합이 없을 때는 반드시 뭐를 찾으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뭐를 찾으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부분합이 없다. 부분합이 없을 때는 뭐를 찾으러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뭘 찾으러 가야 돼? 부분합이 없다. 그럼 뭘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어이! 부분합이 없어. 그럼 뭘 찾으러 가야 돼? 부분합이 없으면. 부분분수를 왜 찾아 임마? 저거는 뭐 특별한 케이스인 거고. 부분합이 없으면 반드시 뭘 찾으러 가라? 뭘 그때까? 야이씨! 이거 지금 그거 아니야 이씨! 왜 부분합 찾으라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제발 부분합 찾으러 가세요 이 왼수들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얘기하는 건 부분합의 관계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부분합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부분합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please 부분합을 찾으러 갑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부분합 찾는 게 지금 현재 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합 찾을 거니까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저기 있는 j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 곱하기 우리는 k 더하기 2분의 1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를 좀 정리해 주게 되면서 그럼 얘를 정리했더니 지금부터 보이는 건 바로 뭐야? 아하 이거 정리된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현재 정리된다요. 그럼 얘네 실제로 그러면 부분합에 의해서 부분분수에 의해서 내가 부분합이라고 대답을 안 하니까 부분분수를 부분합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억가가 없다고? 어쩌라고.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부분분수에 의해서 얘네들 부분분수 정의에 의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부분분수 뭐야? 이렇게 다항식이든 단항식이든 얘네들을 곱한 거분에 여기 상수 k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결국 우린 얘네들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분에 k라고 잡아줄 수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쟤네들 뭐 할 수 있다? 서로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서로 분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얘네들 자체가 시그마로 다시 한 번 더 써봐.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그럼 얘 자체가요. 그러면 현재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분리가 되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즉 다시 하면 우리는 k 더하기 2에서 우리는 k를 뺀 거분의 1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k분의 1에서 누구를 빼주면 되냐면 이렇게 k 더하기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서 얘네 정리했더니 얘가 얼마가 돼요? 이거 지금 현재 얼마가 돼요? k 더하기 2에서 k 뺐더니 얘가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얘가 현재 2가 될 거고 그럼 저기 있는 제 앞에 2분의 1이 앞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여기는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k분의 1에서 나는 이렇게 k 더하기 2분의 1을 빼주기만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은 쟤네들 자체가 1부터 딱딱딱딱 집어넣다 보면은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빼고는 다 날라가죠. 그쵸?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빼고는 다 날아가니까 결국 뭐야? 얘 정리했더니 앞에 거 두 개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는 1분의 1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만 남아. 뒤에 거 두 개만 남아. 그러니까 우리는 n-1과 n만 넣은 거. 그러니까 우리는 n 더하기 1분의 1과 또 우리는 n 더하기 2분의 1만 남는단 말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 뭐 정리 좀 하자면 그럼 얘가 현재 앞에 2분의 1 붙었고 그럼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2분의 3이 거고 거기에 마이너스 우리는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겠지만 이거 뭐 통분해도 되고 통분 안 해도 되고 상관없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뭐 일단은 저대로 냅둔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부분합이죠. 그럼 부분합에 뭐를 찾아주는 게 급수의 값이라고요? 이 부분합에 뭘 찾아주는 게 급수의 값이라고요? 급수는 이 부분합을 뭘 찾는 거야? 아주 오랜만에 배워가지고 까먹었지? 어이 서윤이 까먹었어? 오랜만에 배워서 까먹었어? 확실하게 기억해. 이제 시험 볼 때까지.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급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급수는 부분합에 뭐를 찾는 거냐면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는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찾으러 가는 거니까 결국 뭐냐? 쟤네 리미트로 풀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그래서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때 여기 있는 쟤가 부분합.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얘가 현재 시그마로 더왔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부분합이 온다고. 그럼 여기 있는 부분합을 기준 잡으면 누구냐면 쟤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 있는 2분의 1 괄호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3 마이너스 우리는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우리는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오게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극한은 어차피 다 서로에게 보내버릴 수 있으니까 결국 얘네 둘이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쟤네 둘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거랑 이거가 어디로 가버려? 그러니까 얘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날아가고 날아갔지. 또 뭐야? 얘네들만 극한값인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분의 1과 2분의 3을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해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치. 정답은 그래서 극한값이니까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1-1번부터 쭉 풉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1번부터 쭉 풉니다. 지금부터 풀게요. 준비 시작. 지금부터 1-1번부터 쭉 풀어봅니다. 풀어보세요.
근데 문제 좀 풀고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하고 관련된 문제 보고 쉬었다가 합시다. 야, 대충 봐. 그쵸? 응, 대충 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응, 오타야. 응, 오타 났어요. 이거 수식 입력하는데, 내가 이거 스페이스바를 누른 줄 알았는데 안 눌렀더라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안 눌렀더라고요. 응, 오타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6월에 나왔던 기출문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예전에 많이 나왔고 요즘은 잘 안 나오고. 근데 나올 때 확실하게 많이 물어보고 내신은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잘 물어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굉장히 잘 물어보는데 여기 잘 봐. 야,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자. 자, 급수가 수렴하죠.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어떤 관계냐면 이거 급수죠.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까지 갔을 때 그 an이 수렴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수렴합니다. 그럼 여기는 수렴합니다의 또 다른 말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얘네 극한을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는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을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간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가요? 그렇지. 아까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건 걔를 다시 한 번 더 반증하고 있는 건 저기 있는 제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구한 것, 즉 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냐면 0으로 수렴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대로 가는 거는 말 된다 안 된다? 이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얘가 현재 봐봐 급수가 있는데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급수의 값이 얼마야? 급수의 값이 얼마야? 보니까 급수의 값이 얼마야? 급수값 얼마니? 급수값 얼마야? 얼마야? 문제 얘기했잖아. 얼마야? 습이 나온다고. 여기서 습이 나와. 여기서 습이 나와. 응? 야, 여기서 어떻게 습이 나와?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씨. 2 나왔죠? 봐봐. 그럼 이 동그라미 치고 얘는 결론적으로 수렴했다야, 발산했다야? 결론적으로 얘기해봐.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결론적으로는? 수렴이죠. 그렇지. 이거 수렴이야, 수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했으니까. 그럼 얘가 현재 극한값이 존재했어. 따라서 나는 저기 1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an 마이너스 우리는 저기 있는 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2n제곱 더하기 1분의 3n제곱 마이너스 n에 대한 리미트 얘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리미트에 의해서 얘들은 서로 쪼갤 수 있게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쪼개면서 나오게 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an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제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제 그래서 2n제곱 더하기 1분의 그래서 우린 여기는 3n제곱 마이너스 n이 있습니다.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얘가 얼마라고? 여기 극한값 구했더니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얼마라고 얘가? 응, 얘가 얼마라고? 이 극한을 구한 거잖아. 일반항에 대한. 여기 있는 얘 일반항에 대한 극한을 구한 거니까 얘가 얼마가 됐다? 아니지. 얘가 0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극한 값은 0이다잖아. 급수가 2인 거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는 사실 수렴한다는 조건으로 끝난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0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뭐야? 얘 극한값 나왔지. 이게 얼마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면은 잘 봐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리미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제 an을 2분의 3을 뺐더니 얘가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0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딱 보여주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는 리미트 값이 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an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an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돼요.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아싸 끝. 왜? 이거 쪼개지잖아요. 리미트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그래서 나는 리미트.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저기 있는 an의 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은 an의 제곱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더하기 리미트. 그래서 리미트. 그래서 n이 또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무한대로 갔을 때 저기에서는 누가 되냐면 이 an으로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게 되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n의 제곱은 an을 두 번 곱하라는 소리니까 결국 뭐냐? 여기 있는 얘는요. 결국 봐봐. 결국 여기 있는 얘 리미트 전체로 잡았을 때 결국 리미트 전체.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는 an의 전체 제곱이라고 잡아줘도 되는 거지.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플러스 2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2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여기는 얘 리미트.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결국 뭐가 되냐면 an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여기는 얘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값이랑 얘네들만 알면 끝나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구해보세요. 얘 몇 분의 몇이라고 했어 아까? 얘가 4분. 뭘 4분의 2분의 3이지?
일단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분의 3을 제곱하라는 소리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분의 3을 제곱한 거랑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는 그래서 4분의 9가 되었고 거기에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는 2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더하기 3이 되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더하면 되겠네. 정답 더하면 4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4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지 4분의 21이지. 이게 답이겠지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4분의 21 이렇게 찾아주면은 간단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에 3-1번부터 풀고 야무지게 딱딱 풀고 쉬었다 갑시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지금부터 6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봅니다.
예, 개꿀이 문제들인데 야 봐봐. 교실 AN과 BN에 대해서 저따구로 정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보자마자 우리 얘네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얘 정리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얘를 딱 보자마자 시그마 서로 나눠줄 수가 있고 여기서 봐봐. 그럼 여기 시그마 나눠주게 되면서 우리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제 k제곱의 an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시그마 그럼 우리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여기 있는 이 k의 bn이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유일하게 문자로 처리받는 거는 여기 밑에 있는 친구만이 문자. 그러니까 우리는 n이 문자야 k가 문자야? n만이 문자입니다. 다시 얘기하자. 그럼 여기는 k는 문자란 소리야? 상수란 소리야? n이 문자면 k는 문자일까요? 상수일까요? 이건 문자의 상수야? 상수죠. 이건 상수란 소리야. 그러면 얘네들은 실수배를 한 거야. 즉 상수배를 한 거기 때문에 쟤들은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시그마. 그러니까 우리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저기 있는 제 an을 잡아놓은 거에 우린 저기 앞에 있는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2k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2k가 다 튀어나오게 되면서 여기는 시그마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우리는 bn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네들의 값은 대놓고 문제를 줬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얼마야?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 갔을 때 an 얘를 얼마로 처리하겠대요? 문제에서? 1이요. 응, 얘가 1이고 그럼 얘가 얼마래요? 저기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bn 얘가 4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얘가 k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8k가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된 거니까 넘어가면 돼.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k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 0이 된 거니까 쟤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준 게 정답.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해봐. 그러니까 얘는 현재 뭐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4에 그치? k-4의 전체 제곱을 했고 얘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제가 0 되는 거 보여주면 돼. 그렇게 k 나왔네요. 그래서 k가 얼마가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k가 3.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밑에 있는 것들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쭉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이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조건 잘 따라가다 보면 걔는 그래도 좀 할만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번 해봐. 시작.
가자. 서연아 가보자. 구했어 그거? 네. 오 잘했어요. 4-3번 했어요? 4-3번 풀어봤어요? 그거 다 맞췄으면 잘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인수분 했는데 이거 좀 값이 높더라. 참고로 얘기해줄까? 내가 이거 4-3번 EBS에서 들고 왔거든? EBS가 좀 이렇게 더러운 게 많아요. 뭔가 좀 값이 뭔가 EBS가 좀 더러운 게 많아. 왜? 수능 특강도 그러잖아. 무슨 상상이 250. 그러니까 16의 제곱 뭐 이딴 거 되게 많아요. 야 맞아. 야 수능 특강 아까 클리닉 때 준 거 있죠? 네. 그거 어차피 니네 변형 문제 나와. 교과서 안 주고 대신 그거 줄게 너네는. 다른 애들은 교과서 줬는데 너희들은 다른 학년들은 교과서 주는데 니네 교과서 안 주고 수특 줄게. 알겠지? 수특 줄 테니까 수특은 푸시고 만약에 교과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교과서도 줄 테니까. 네. 교과서 필요하니? 너는 괜찮고 너는 변형 줘? 교과서 변형 줘? 필요할 것 같아요. 끝나면은 그때 줄게. 알았지? 일단은 다 끝나면 그때 줄게요. 그러면 교과서 변형은. 알았죠? 이번 주에 일단은 끝내잖아. 급수까지 해가지고 이번 주에 다 끝낼 거거든? 그러면은 그때 해서 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 거는 바로 뭐냐면 수특 변형도 숙제까지 하면 너네가 부담스러울 거니까 숙제라고는 안 할게. 알겠지? 대신 꼭 풀어보세요. 왜?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주간 테스트 내겠습니다. 알겠죠? 그것도 참고해서 내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 너넨 대신 주차별로 주는 숙제가 적잖아. 니는 130문제밖에 안 돼. 이번에도 120문제야. 야 다른 애는 230문제 받아 이씨. 야 고3이 제일 적게 받아. 니네가 제일 적게 받아요. 근데 개념 내용이 어렵다. 니네요? 저는 솔직히 까봐. 이거 어렵다고 느껴? 문제가 어렵잖아요. 상대평가니까. 상대평가를 하자고? 이거 이렇게 접근하자고? 효과나 사람 범위가 사람. 애들 표본이 적다?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니들 사정이지고. 맞잖아. 그건 니들 사정이잖아. 표본이 적은 건 니들 사정이잖아. 야 수능에서 미적분이 지금 1등이에요. 선택률. 왜 이래? 그래도 수능에서 미적분 1등이에요. 니네 130문제밖에 안 되고 쟤네 1학년들은 230문제 던져줬는데 이번에. 쟤네들은 쟤네랑 니네랑 100문제 차이 나. 그건 고3도 그래요. 그러니까 너네도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내가 고3을 해봤잖아요. 난 고3을 2번 해봤어요. 재수했으니까. 난 고3을 2번 해봤어요. 고3을 2년 해봤어요. 해본 경험이에요. 물론 나는 재수 때 열심히 놀러 다녔는데. 네? 왜? 나 내 재수설 얘기 안 해줬어? 형철 때는 나 재수학원에서 문제아였는데. 아니 재수학원은 절대 이성끼리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너네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밥도 남자 칸 여자 칸으로 따로 나누어서 먹어요. 되게 심각해. 쉬는 시간도 옥상을 올라가라고 하는데 남자 타임 여자 타임 따로 있어. 근데 그렇게 바뀌었대. 그거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요? 내가 만들었어요. 왠지 알아? 거기서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 여자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제일 친하게 지냈고 여자애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지 마세요. 같이 밥 먹으러 나갔고 여자애들이 밖에서 따로 만나지 마세요 했어. 따로 만났어요. 유일하게 안 한 거 하나 있어요. 연애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안 했어요. 연애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연애를 못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애 있었어요. 그래. 왜? 수능 끝나고 나 집에 놀고 있는데 걔네들이 불러서 나온 적이 있어요. 야 너 나와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 형철이는 인기가 많았죠. 그 당시에 형철이는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처먹을 줄 몰랐어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근데 왜 지금은 한 명도 없습니까?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키를 잡을 때 못 잡은 거 아닐까요? 키를 잡을 때 잡지 못하고. 그때 기회 잡았으면 내가 지금 결혼했을 수도 있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맞잖아. 지금 애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오. 맞지? 지금 결혼해도 이상한 나이는 아니야. 29이면.
그렇지 않냐? 야, 내 나이 29. 사는 거예요. 뭐, 씨.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지금은 못 하는 거예요. 슬퍼요. 야, 이거 나옵시다. 해요. 어차피 나중에 나면 결혼하겠지. 누구랑? 모르지, 그것도. 평생 모쏠로 사다 죽을 수도 있는, 모쏠은 아니지만. 그때는, 진짜 그때는, 씨. 갈수록 더 난이도가 낮아질 거예요. 왜 낮아져? 갈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가 높아져요. 남자들은. 왜 그런지 알아? 여자들이 이제 내 나이쯤 되면은 돈 얼마 벌어요? 재테크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보기 시작하거든. 근데 난 재테크를 잘 해놓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잘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재테크여야 되잖아. 그걸 찾기가 힘든 거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봅시다. 등비급수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요. 등비급수는 줄임말이지. 뭐의 줄임말이냐면 결국 등비급수는 뭐야? 등비수열의 급수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을 무한대까지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쓰게 되면 결국 우리는 첫째 항 A, 그 다음에 우리는 AR, 그 다음에 AR 세곱, AR 세제곱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는 AR n-1제곱이 있는데 끝나지 않아. 더 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더 가는 거. 여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되겠고 등비급수는요. 반드시 수렴과 발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등비급수의 합공식이 있는데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등비급수의 합공식은요. 결국은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나온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해서 나온 거니까 그것까지 내가 증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그럼 등비급수 제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의 관계를 이용할 때는 여기는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공비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도 얘가 무조건 수렴하고 싶으면은 첫째 항 자체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될까요? 네? 봐봐. 공비에 아무런 영향 없이 첫째 항 하나만 해가지고 등비급수를 수렴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얘를 무한대까지 더했는데 어떤 일정한 값을 하나 갖게 하고 싶어. 그럼 첫째 항이 얼마 하면 될까요? 0. 그렇지. 왜? 0이 아닌 어떤 숫자면 다 공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비에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 쟤를 지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째 항의 관계를 이용할 땐 첫째 항이 0이다. 이거 보여주면 되겠고 두 번째 공비 관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비 관계를 이용할 땐 여기 있는 공비가 반드시 얘가 리미트를 보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우리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등비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기만 한다면 공비가 몇과 몇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렇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여기 등비 수열에서는요. 1이어도 상관은 없는데 급수로 가버리게 되면 걔는 1을 계속 더하는 거지. 그럼 1을 계속 더해버리게 되면 걔도 결국은 발산하죠. 그치? 급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번엔 1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그냥 얘 공비 자체를 보냈을 때 그러니까 공비에 우리 극한을 보냈을 때 제가 아예 0이 돼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그 급수의 합을 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가지고 오는데 결국 우리는 거기에서 누구까지만 가져오면 되냐면 첫째 항까지만 가져오면 돼. 왜?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은 어쨌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있을 거니까 얘가 어차피 0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만 생긴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고 그걸 가지고 뒤로 넘겨. 그래서 빈출 5번부터 쭉 풉니다. 그래서 우리 등비수열이 여기 있는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싶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은요. 우리는 두 가지만 같이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만 풀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조건 파스트. 첫 번째 조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봐봐. 얘가 현재 무슨 수열이야? 보니까 이게 현재 무슨 수열이야? 그치? 여기 n-1제곱 붙었으니까 얘가 등비수열이죠. 그럼 등비수열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걸? 뭐랑 뭐를 제발 구별 좀 하라고? 아니지. 등비수열은요. 뭐랑 뭐를 구별해 주는 게 시작이어야 돼. 그렇지. 첫째 항과 공비.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이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9. 그렇지. 그러니까 첫째 항은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9고 공비는 누가 되겠습니까? 공비는 그래서 누가 됩니까? 2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이거 자체가 다 공비야. 알겠습니까? n-1제곱 즉 n으로 묶여있는 친구가 다 공비야. 그럼 여기 있는 이 등비수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얘가 현재 수렴하고 싶으면 첫째 항 조건 아니면 공비 조건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첫째 항 조건에서부터 가게 된다면 그럼 얘가 수렴하고 싶어. 그럼 여기 있는 첫째 항 조건 우리는 첫째 항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제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단 말이죠. 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 항으로 봤을 때 얘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오케이? 그렇지. 얘가 0 되기만 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풀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x-3과 x 더하기 3이 0이 되면서 그럼 x값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x는 얼마 아니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치?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3 아니면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조건도 잡아줘야 되는 거냐면 공비 조건.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공비 조건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x가 공비죠.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도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어도 돼요. 그치?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도 돼. 그러니까 이들 다 빼주면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커. 누가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x가. 그러면서 얘가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주게 되면서 그럼 여기는 2. 그러면서 얘가 그러면 x가 되면서 얘가 6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조건을 같이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러면 이거랑 공통범위 찾는 거야? 또는 범위 찾는 거야? 그치? 이거 또는이죠. 왜? 얘네들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얘네들은 같이 나올 수가 있는 애들 아니면 없는 애들? 있는 애들이죠. 아니죠. 같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는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같이 나왔으면 공통범위를 찾아야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또는일 수밖에 없는 이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둘 다 같이 만족 안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 그건 한 번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저거 이거나 요거 이거나니까 어차피 3은 여기 안에 들어갔네? 그럼 첫 번째 나온 뭐야? 이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 x값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 x 누구도 같이 추가하면 끝. 하나 더 있네. x 누가여도 된다. 어? 네? x 누구여도 상관은 없다. 지금. 마이너스 그치. 저 범위에 없는 친구. 마이너스 3이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 둘의 조건에 의해서 x가 그래서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x가 2와 6 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2와 6 사이니까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x를 찾아봐. 그럼 얘는 몇몇몇몇 존재할 거니까요. 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몇몇몇몇 있어요? 3, 4, 5, 6이 아니지? 5. 그쵸? 여기까지는 저게 감이 나를 낚아? 그럼 여기에서 3만 더하면은 날라갈 거니까 3을 제외한 나머지들끼리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얼마야? 그쵸?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밑에 5-1번부터 쭉 한번 5분만 줄게요. 지금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 문제는 곧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반응이 별론데? 55분까지 이걸로 질질 끌어? 아니. 질질 끌어? 아니. 아 원하면 끌 수 있는데. 우와. 저 영혼이 더 마음에 안 들어. 야, 여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 야, 여기 봐봐. A에는요 현재 무슨 수열이래요? 대놓고. 등비. 야, 동그라미 쳐봐. 야, 그럼 등비 수열이면은 못 찾는 게 결국 중요하냐? 공비. 그렇지, 공비. 하나 더. 첫째랑. 그렇지, 공비랑 첫째항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공비랑 첫째항 찾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첫째항은 주어졌죠. A1이 얼마라고? 12. 그리고 A3을 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비 찾으러 가야 되겠고 우리는 여기 있는 A3을 확인.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3은요 첫째 양식 2에다가 결국 공비 제곱인 거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공비 제곱을 한 게 얘가 현재 3분의 3 거니까 따라서 우린 여기 있는 공비 제곱을 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약분하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9분의 1이 된다라는 게 나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공비를 구하게 되면 공비는 두 개가 나올 건데 그래서 공비는 현재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3분의 1이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잡고 넘어가 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일단은 공비를 확실하게 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일반항 AN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N은 첫째 항이 12네요. 그러니까 12에다가 공비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N을 R이라고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는 N-1제곱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좀 연결하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도박 J.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J를 찾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봐봐. 그럼 여기 있는 시그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결국 뭐예요? 저기는 제 AN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AN. 그러니까 누구냐면 얘가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얘가 결국 12 곱하기 R에 N-1제곱분의 그 다음에 N 플러스 2니까 여기는 N 대신에 N 플러스 2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분자가 결국 12에 결국 곱하기 R에 우리는 N 더하기 몇 제곱이 되냐면 1제곱이 돼. 이렇게 나와준 거에 결국 몇 제곱을 구하라는 거냐면 N제곱을 찾으라 이 소린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했냐? 맞냐? 맞지? 그럼 얘네들이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결국 우리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얘네들 정리하게 되면 얘가 결국 R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R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얘네 빼면은 R 몇 제곱? 얘 R 제곱이네요? 그치? 그러니까 R 제곱이 결국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N제곱.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럼 R 제곱이 9분의 1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는 시그마. 나는 여기는 N이 1에서부터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R 제곱이 9분의 1이니까 결국 나는 뭐야? 여기는 9분의 1에 N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 극한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확실하게 수렴인 거는 판정 맞지?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그 등비절의 합공식 그대로 쓰면 돼. 그러니까 등비 급수의 합공식 그대로 쓰게 되면서 우리 1 마이너스 공비 즉 우리 여기 9분의 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 여기다 1 때려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건 9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9분의 1을 계산해 주게 되면 그게 정답이라고. 알겠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계산해주게 되면 분모는 그래서 9분의 8이었고 그 다음에 분자가 9분의 1이니까 9들 약분되네요. 그래서 정답 몇 분의 몇이 되냐면 8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답이 8분의 1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답이 그래서 8분의 1이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급수의 값을 구하는데 얘가 등비 수열이라고 판정이 났잖아. 그러면 등비급수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공비 그거분의 첫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끝. 29쪽까지는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니들이 제일 사랑하는 등비급수에 대한 활용들을 들어가겠습니다. 목요일에 한다. 목요일은 다른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토요일날은 등비급수의 활용들 문제를 들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야 벌써부터 그림 봐봐. 이야 34쪽 가봐. 이야 개념 때 봤던 친구 또 나왔죠. 개념 때 봤던 친구들 또 나왔죠. 37번은 어떻게 하면 뭐 여기가 응? 37번은 37쪽? 이야. 야, 개념 때 나왔던 문제들 또 나왔죠. 다시 만났죠. 대신 뒤에 문제는 적잖아요. 대신 얘는 빈출형 마무리하기 문제는 5문제밖에 안 돼요. 된다 여기까지는요. 28, 29쪽까지 대신 연습 확실하게 해오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등비급수 완벽하게 준비해오지 않으면 다음 시간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4번에서 갑자기 급발진 때문에 뭐래?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거기가 그러잖아. 수능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수능은 요즘 잘 안 나오거든요. 수능은 잘 안 나오는데 내가 왜 여기에 지금 집착을 하냐면 내신은 무조건 나와서 그래요. 알겠니? 내신은 무조건 2개는 확실해. 이거 무조건 한 개 낼 것 같아. 이거 하나는 그거 삼각함수 극한의 완료. 그 2개 그건 무조건 나와. 그 2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게 아마 1,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 내용은요, 도함수 활용 안 들어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함수 활용 안 들어가면, 그냥 진짜 공식 적용하는 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계가 있으면 뭐예요? 어렵게 낼 수 있는 곳에서 확실하게 때려 넣어야 되잖아. 그게 딱 그 파트예요, 그 두 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 두 개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1주차 다 끝내오시고 2주차도 늦지 않게 풀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제발 다 냅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